지역 소멸과 인구 절벽 현상이 국가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부산시는 부산의 인구 변화와 관련한 새로운 대응 전략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우선 내년도 저출산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릴 예정으로 산후조리 비용을 100만 원씩 지원하고 넷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엔 연간 200만 원이 넘는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또 난임 가구에 대한 의료비도 추가 지원합니다. 난임 시술이 중단돼도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고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력 보존 지원비를 최대 2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또 출산 장려책을 통한 인구 증가라는 단순 목표에 초점을 두는 방식은 이젠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인구 위기가 불러올 문제를 예측해 대응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부산이 바뀐 인구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일단은 그 부산 인구와 관련되는 좀 지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부산 총 인구수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333만 7천 명 정도 됩니다. 지금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긴 한데 그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15세부터 64세 이하 인구가 지금 매달 거의 한 4천 명 가까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이제 도시 경쟁력을 줄이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고요. 또한 부산의 출생률도 보면은 1998년 같은 경우에는 1.3명이 출생이었는데 지금 2023년도에 0.66명. 거의 절반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령 인구가 지금 고령화율을 보면 노령 인구가 부산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하는 전국에서 거의 탑 클래스의 이제 고령화 도시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장년과 노년 인구, 그러니까 50세 이상인 그런 인구가 지금 거의 절반가량 차지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번에 바뀐 그 인구 정책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우선은 부산만의 그 로드맵을 만들고 투트랙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점이 좀 독특한 점이라고 보입니다. 우선은 인구 정책의 한계를 이제 직접적으로 직면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를 유지시키는 것, 그리고 유입되는 인구에 대한 부분의 매력도를 높이는 것, 두 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유출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의 인구 성장률 자체가 24년 기준 0.07%입니다. 이미 인구 구조는 고령화로 그리고 저출생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인구 구조가 바뀌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부산 같은 경우는 이미 수도권으로 이렇게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에 있는 인구를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산에 머물고 있는 분들에 대한 늘림과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을 늘리는 것, 그리고 외부에서 최대한 유입을 시키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동안 수많은 정책과 예산을 투입해 왔지만 실효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이 감소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떠나고 싶지 않은 부산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는 정책이 곳곳에 녹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난임 가정을 지원하겠다 이게 있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9월 9일 날 이제 부산시에서 이런 인구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를 이제 부산에서 회당 50만 원씩 지원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가입력 보전 비용, 아마 서 의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은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연간 최대 200만 원 지금 지원을 통해서 이제 난임이나 이제 아이를 갖고 싶지만을 가지지 못하는 이런 부부들에게 좀 지원을 해서 좀 더 이제 그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게 부산시의 입장입니다. 부산의 그 인구가 감소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청년의 유출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방법, 대책이 있습니까? 청년 유출에 대해서 이제 부산시에서 지금 이번 그 정책에 포함시킨 부분은 이제 주거 정책. 그리고 주거 정책. 네네. 청년 인구에 대한 이제 패러다임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럭키 세븐 하우스라든지 청년 다자녀 가구들에게 이런 럭키 세븐 하우스를 이제 확대 공급하는 그런 정책들이 이제 반영이 됐고요. 지금 공공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들을 앞으로 더 확대를 하겠다, 이런 정책들을 지금 내놓고 있고, 청년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는 이제 그동안 정주 인구에 머물던 그런 인구를, 청년을 이제 생활 인구로 확대를 해서 부산에 이제
청년증을 이제 생활 인구에 대해서 청년증이라는 걸 발급을 해서 부산에 이제 일이나 뭐 학교 때문에 오는 이런 일시적으로 머무는 그런 청년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부산이 있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다. 그런데 일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번 그 바뀐 정책 속에 뭐 일자리 제대로 마련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신성장 산업을 좀 중심으로 발굴하는 것과 부산에 있는 기존의 기업들이나 창업에 대한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부산만의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들겠다라는 부분이 좀 눈에 띕니다. 사실상 대기업 유치라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시는 정책이고 그리고 목소리는 높게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수도권이 집중되어 있는 강력한 산업 생태계와 인프라를 모두 부산으로 가지고 온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산이 대기업에게도 매력적인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산 지역 내의 경제나 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신산업에 대한 성장 동력을 높여서 항공우주나 그리고 혹은 해양물류나 여러 가지 조금 더 테크 기반으로 사업을 좀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부산 사회조사에 따르면 부산에 계속 살고 싶다고 응답한 시민은 75.7%고 네. 20년 이상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비율은 74%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응답을 하지 않은 25에서 26%의 청년 목소리도 들어야 하지만 일자리를 찾고 부산에 거주하는 분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삶은 더 높이고 일자리는 다양한 선택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산업에 대한 발굴과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부산이 초고령 사회인데 그러면은 연령이 높은 분들을 위한 그런 노령 인구에 대한 정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노년에 계시지만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공공일자리, 단순한 공공일자리보다는 좀 더 지역 사회에서 그분들의 이제 경륜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제 전문가 풀을 구성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공적연금들을 보완을 해서 부산형 이제 노후 소득 보장제를 이제 도입하겠다. 네. 예, 이런 정책을 지금 발표한 상황입니다. 요즘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요, 이전에 비해서 참 외국인이 부산에도 많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정주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외국인을 포용한다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외국인 정책에 대한 부분도 정주 인구로서의 유입과 또 생활 인구로서의 유입 두 가지를 모두 다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유학생은 3만 명 시대를 이제 공표를 하기도 했고 또 외국인 관광객도 300만을 만들겠다라는 목표가 지금 현재 발표는 됐습니다. 생활 인구 차원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는 결국 소비의 증가로도 볼 수가 있고 그것은 결국 우리 부산의 자영업자들이나 또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부산의 해수욕장에서 1,900만 명 정도가 방문했다라는 것도 저희가 논의를 했었는데요. 상권 활성화가 조금 더 체감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도 곧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기준으로 따지면 외국인의 진료 시장 같은 경우도 8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에서의 소비에 대한 파이를 늘린다라는 지점에서 외국인의 생활 인구의 여건이 늘어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정주 인구에 대한 확장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세입과 그리고 경제 활동 인구의 증가로도 볼 수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다양성과 비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권한이 좀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바뀐 그 인구 정책을 보니까 굉장히 내용이 여러 부문을 포괄하는 그런 방대한 내용이고요. 그중에는 아마 이미 시행 중인 것도 있고 앞으로 새롭게 시행할 것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예산이겠죠. 그죠? 그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려고 하는 건지 이 부분 좀 짚어보죠. 예, 이번 정책을 보면은 저희가 먼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재정 정책으로 그냥 끝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근본적인 인구 증가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인구 구조 개편이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생활 인구에 저희가 집중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의 수요자 중심으로 이제 한 정책들을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인구가 줄어들지만 부산에 이제 정주할 수 있는 인구를 들여오기 위한 그런 정책을 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에 대한 예산이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나온 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난임 중단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에서 지금
75% 그리고 저 구군에서 25%를 지금 들여가지고 25년도에 지금 신규 사업을 지금 하기 위한 사정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고요. 지금 가입력 보조 지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금 22%를 지금 드리고 있고 시에서 67%, 구군에서 지금 11% 해서 국가 차원의 난자 정자를 동결하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시에서 이번에 배아 동결까지 지금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행하고 있는 예산이나 사업들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번에 새로 들어온 이제 조부모 돌봄 수당이라든지 액티브 시니어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예산이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지금 시에서도 올해 이제 본예산을 준비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빨리 지금 해소가 돼야지 내년부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송 의원님이 이제 전반적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서 의원님도 인구 정책과 관련되는 예산 규모, 그다음에 또 어떤 점이 그래도 이번에 긍정적이다. 또 이제 보완할 부분 이렇게 좀 짚어주시죠. 뭐 인구 정책 담당관이 이제 신설이 되었기 네. 때문에 이러한 정책 방향도 나왔지만 사실상 인구 정책을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것은 도시의 매력도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뭐 주택이나 교통 그리고 출산, 돌봄 여러 가지 분야의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 인구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의 명으로만 따져봤을 때는 6년간 약 4조 5천억 정도가 부산에서는 인구 정책 사업으로 쓰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인구 정책이다라는 것으로 타이틀을 달아서 찾아보면 122개 정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네. 이런 사업 안에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즉 아주 명확하지는 않고 통합적인 접근으로 결국은 보고 있다라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저출생 관련 사업도 358개에 해당을 하는데 구군과도 굉장히 중복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구 정책에 대해서 이제는 총괄하는 자세로 담당관을 지정해 관리하겠다라는 측면은 굉장히 발전적인 것으로 보이고요. 아쉬운 지점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 통계라든지 데이터를 관리를 하는 것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지표 관리와 성과 관리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명확히 발표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구조에 대한 부분에서도 더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전문성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차차 나아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